네, 전격 인터뷰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예. 비공개 의원총회 얘기부터 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예. 포함해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예.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그 2시간 동안 의총을 열었는데요. 네. 의총 주제가 뭐 언론개혁도 있었고 사법개혁안도 있었고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설치법도 네.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가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의원이 뭐 어떤 보도에서는 20명 정도다. 예. 어떤 보도에서는 의총 참석 인원 중에서 3분의 2 정도다. 막 다양합니다. 예.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하시던가요? 의료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 않습니까? 뭐 3분의 2도 아니고 네. 뭐 20명도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몇 분 되긴 하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국민들의 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고 가야 된다. 말하자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네. 국민들이 그 우려하고 있는 거를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합니까? 이제 보도에는 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추천위원회 예. 법무부 장관이 세명을 하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거론을 하는데 총회장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꼭 집어서 그 부분만 얘기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법이 네. 과연 그 유연성이 일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검토가 됐느냐라고 했고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법사위 일소위에서도 설명을 했고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알 거다. 좀 그래도 불안하면 지도부에서 제3기관에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도부에 일임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네. 그래서 그 로펌에다가 검토를 예. 맡긴다는 보도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의원님이 9월에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잖아요. 예. 내용을 보면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둬야 한다고 예. 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1심부터 하면 또 재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예. 2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들으셨겠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지연 문제는 저희가 일소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요. 네. 잘 모르는 게 재판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이송으로 문제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 재판부가 결정을 해서 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또한 이런 내란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새로 들어온 사건부터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모아서 전담 재판부에서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재판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1심 재판부에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게 하는 이 안이 로펌에 가서 검토를 받았을 때 이거가 좀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적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1심 지금 항소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문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1심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1개 재판부에 뿔뿔이 흩어져 재판하고 있고 지금 박한수 전 참모총장은 논산 지원에 사건이 가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은 모아서 하는 게 맞다.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 재판권 침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될 경우에 거기에 사건을 이첩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자. 이러면 유연성 문제가 다 제거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3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위헌성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분명히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내란 전담부를 맡을 법관을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현행 법원 조직법에 보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그럼 법관은 직접 추천하는 거죠. 또 법관 인사위원회에도 검사나 변호사협회가 들어갑니다. 이건 법관에다 인사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해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좀 반대하고 있어요. 위헌성 얘기를 꺼내면서 법률권 공동 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법안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사위에서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했고요. 네. 법안이라는 게 저희들이 법률이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지난 6, 7월, 8월, 9월 이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요구가 법물처에 일어났고 그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네. 제대로 진상을 못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 네가 자네 그쪽 이니셔티브를 지느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지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국민의 뜻에 더 맞게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요구를 들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다. 이게 또 한 번 입증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 그 국힘입니다. 국힘이 지금도 윤석열을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고 네.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로펌 얘기, 검토 얘기를 좀 했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 그러니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도 한 번 더 연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네. 로펌 검토도 한다고 했는데 대략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는 국민들이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로펌의 의견도 나올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네. 의총에 보고하고 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조한 대로 연내 올해 안에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내란죄 재판 중지 차단법 요새 별명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논의는 됐는데 역시 의결은 안 됐어요. 예. 이 어떤 이유에서 보류를 하시게 된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 회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른 법안을 네. 논의를 하다가 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당연히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같이 가야 생각하고 된다.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혼 여부, 뭐 이혼성 소지가 있다 주장하던데 예. 저는 헌법재판소법 42조 보면 이혼 심판이 제청되면 재판은 정지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42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긴급한 경우가 뭡니까? 이거 결국 법률로서 법원의 재판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재판만큼 긴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내란 1년이 넘도록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고 네. 저는 당연히 이 부분도 합헌이라 생각하고 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헌법에 부합하다 또는 이혼 여지는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법원 움직임이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열었는데 보도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참석한 법관 어제 전국 법관 대표에 참석한 법관의 63.3%가 이 말씀드린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예. 라고
이제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발표를 보고 네. 과거 검사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검사들이 정치권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거나 검사 회의를 열어서 꼭 입장을 냈죠. 네.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 네. 12.3 내란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1년이 넘은 후에 윤석열의 12.3 계엄은 이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광복군 후에 8월 16일 날 독립운동 한 것과 똑같다. 정말 국민들의 가슴에 총뿌리를 댈 때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이런 말 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신속히 재판하자는데 이원이라고 주장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 저는 이건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보고요. 네. 결국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법원도 결국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법조 단체 대한변협하고 민변도 상권 분립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내놨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법조직 여기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왜냐하면 어떤 개혁을 하려면 개혁을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개혁을 반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아 개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국민들이 이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네. 그분들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혁에 좀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회 일정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하고 법 왜곡죄는 오늘 이제 상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도 오늘 상정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오늘 11시경에 우리가 지도 원내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하고 만나서 네.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네. 법안 상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11시 오전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상정을 했다 안 한다 이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 14일로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28일로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정청래 대표가 28일 수사기관이 특검 전체 3특검을 다 모아서 28일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어제 박수현 대변인께도 했는데 이 의원님께도 하고 싶습니다. 이 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 그 11월 말부터 우리 그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특검이 정말 미진하다. 그러므로 이 3대 종합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다시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김건희 윤석열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바람에 그 비리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16가지 또 내란 특검도 12가지 정도 되지만 네. 수사가 별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이 이 영장을 그렇게 기각하고 일반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은 20% 23% 정도 되는데 이 3대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무려 40%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기각률이 높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그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한 거짓말 수사. 네. 저희가 특검법에 네. 윤석열 거짓말 공직선거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으로 넣었고 네. 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걸로 제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저는 반드시 윤석열 거짓말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공직선거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게 되면 그 20대 선거에서 국힘이 받은 국가 보조금 397억 원을 반드시 반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도 아직은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아니라 국수본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특검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경찰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니까 야당에서 불공정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역시 공정한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촉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자 선택적 수사라고 하면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힘은 특검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뭐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또는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특검도 어제 밝혔지 않습니까? 관련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이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유착 부분은 네. 정치와 종교의 유착, 정교 분리 원칙을 천명한 헌법 위반된 중대한 문제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어느 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되죠. 네. 지금 어제 박수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방안도 거론을 하셨어요. 당 차원에서도 뭔가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성 있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또 뭐 10일 날 재판에서 공판에서 더 추가적으로 진술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수사기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윤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를 또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특검에서 그에 따른 조치, 이첩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걸로 보이니까요. 일단 상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에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고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반하장입니다. 저는 검사들이죠. 정말 검사다웠으면 좋겠어요. 검사도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공무원이 검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죠. 공소유지 검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인데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서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집단으로 퇴장했다. 과거에 검사들이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그 정부조직법이 개정안이 개정됐을 때 뭐 상복 시위를 한다든가 또 집단행동 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자기들은 뭔가 특권적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무원에 대한 감독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네. 또 최종 감독자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한 검사들 나무래야 되지. 그걸 조사하도록 감찰하도록 한 분을 고발한다? 저는 진짜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어불성설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총에서 그 인사 관련 메시지와 관련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어요. 예. 어떻게 당에서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요. 당내 분위기는 조용한데요. 조용합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그런 문제를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사과를 했고 네. 또 그 자기 신사에 관한 것은 원내대표 인사권자가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에게 이름은 나겠고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관련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예. 분이 나가시니까 또 세 분을 새로 예. 보궐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의원님이 출마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출마하시는 건가요? 전북 지역은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죠. 아, 그렇군요. 예, 없는데 전북 지역과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전북 지역을 위해서 최고위원회 좀 나갔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과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그럼 결심하실 생각이세요? 조만간 결심을 하겠습니다. 1월 11일이 선거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출마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이십니까? 전북을 대표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예. 지방선거 공천률 관련해서는 이제 수정해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명청 예. 구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특히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그런 뭐 명청구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시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생각을 하신다면 의원님 저는 생각. 명청 구도, 명청 대결 이게 프레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또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청사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들은 좀 더 뻔뻔해지고 더 준동하고 있는데 지금 똘똘 뭉쳐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할 시기에 명청 프레임, 우리 당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네. 그런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외부 세력의 시각일 뿐인 건가요?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약간 잘못된 프레임 설정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원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재부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당원 1인 1표제에서 좀 보완 장치를 해서 다시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원 1인 1표제. 제가 민주당에 와가지고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우리 헌법에도 1인 1표, 표의 평등 등가성이 구현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당원에서도 똑같은 1인 1표제가 되었나 보고 시기가 빠르고 늦고는 있겠지만 결국은 1인 1표제로 갈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 1표제로 가는 게 맞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이 깨지고 이제 5개월 며칠 남았죠. 이제 예.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출마를 곧 할 거다, 선언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런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들으신 얘기. 직접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뵀는데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법안 보시고 네. 직접 다 관련 판결문 읽어보시고 관련 자료 읽어보시느라고 정말 엄청 바쁘시고요. 네. 어제도 의원총회 나오셔가지고 이 법원 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설파하셨어요. 네. 방송도 나가시고 예. 요즘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업무 하는데도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지사 출마는 그냥 설입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열심히 지금 법사위 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네. 출마 여부는 제가 한번 물어봐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나오셔서 예. 의원님의 그 최고위원 출마 여부와 함께 다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 KBS 시청자 모든 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